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AI 8시 뉴스입니다. 2년 넘게 멈춰서 있던 오송역 세권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조합 내용을 봉합하고 기반 공사를 재개할 시공사도 선정한 건데요. 이번엔 차질 없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도시개발 계획이 수립된 오송 역세권 지구입니다. 청주시 흥덕구 오송역 일대 71만 제곱미터 규모로 토지주들이 조합을 만들어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동주택과 유통상업시설 등 중부권 최대 규모의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조합 내홍과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 등 각종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송역세권 도시개발구역은 공정률 32%에서 약 2년간 멈춰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 사업 재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조합 파행의 원인이 된 유통상업용지 용도 변경안이 수차례의 분쟁조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최종 부결로 마무리됐습니다. 또 뇌물을 수수한 비리 조합장 문제도 일단락되며 신임 조합장 체제를 갖췄습니다. 새 시공사를 선정한 조합은 다음 달 재착공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최종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그 세부 계약 내용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달까지 협의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부터 바로 착공 재개 시작을 하고 사업 재개와 함께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우선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원활한 자금 조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아파트 2천여 세대가 내년 하반기 입주 예정인 만큼 속도도 필수입니다. 청주시는 조합과 월 2회 업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그거에 필요한 기반시설 또는 행정적인 어떤 협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 지원해서 중부권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는 오송 역세권지구 도시개발 사업. 성공적으로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오는 2027년 상반기 조합 청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앞으로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위장 내시경을 2년에 한 번씩만 받아도 됩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 10년 만에 국가위암 검진 권고안이 바뀝니다. 다만 1년마다 내시경을 받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의 리포트 꼼꼼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암 조기 진단의 가장 유용한 수단인 내시경 검사. 위 내시경 검진을 2년마다 받아도 충분하다는 권고를 포함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바뀐 권고안입니다. 과학적, 의학적으로 분석해보니 무증상자나 병력이 없는 경우 매년 위내시경을 받아봤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자한테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무증상 환자고 위험도가 없을 경우에는 굳이 1년마다 하지 않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검진 권장 연령도 국민 건강 수준에 맞춰 상향했습니다. 85세 이상 고령층도 신체 연령이 젊다면 내시경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조건부 권고사항이었던 위장조형 촬영 검사를 위내시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시행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조영술 기계가 더 일찍 보급됐기 때문에 위암 검진에서 조영술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연구 결과를 보니까 조영술은 조기암을 찾지도 못하고 외려 검사를 해서 사람들이 안심을 하다 보니까 증상이 있어도 병원을 또 다시 안 찾게 되고. 다만 위암 병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환자는 내시경 시작 권고 연령인 40세보다 이른 나이에 검진을 시작하고 1년 주기로 내시경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황새가 다시 하늘을 누비고 있습니다. 10년에 걸친 예산군의 꾸준한 복원 노력으로 사계절 머무는 텃새로 자리 잡았는데요.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황새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도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JB 김상기 기자입니다. 푸른 하늘을 가르며 황새가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활짝 날개를 편 채 우아한 자태를 뽐냅니다. 예산군은 2015년 국내 최초로 황새를 야생에 방사하며 황새의 고향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방사된 황새는 122마리, 올해만 79마리가 자연에서 태어났고 전국 개체수는 250여 마리로 늘었습니다. 예산을 넘어 서산, 아산, 전남 나주, 경북 구미까지 확산됐고 철새였던 황새가 사계절 머무는 텃새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5년에 복원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하는 황새, 그리고 겨울철에도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있는 황새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원래 옛날처럼 이렇게 황새가 텃새가 된 겁니다. 특히 A20으로 이름 붙은 예산 출신 황새가 대만에서 발견돼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황새 보존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고 공동 연구와 이동 경로 추적 협력에 뜻을 모았습니다. 그곳에 황새를 2마리를 이쪽으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근친교배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양한 황새 품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본 도요오카시도 황새 마을의 경험을 공유하며 예산군과의 공동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コウノトリというのは環境と経済の循環をする象徴の鳥だと思います。小さな自治体ですけれども、イエサン郡と一緒になってその取り組みを世界に広げるこのことを一つのきっかけで今日からも始めたいと思います。 심포지엄이 끝난 뒤 열린 방사 행사에서 황새는 힘찬 날갯짓으로 국제 협력의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황새 복원은 이제 성과의 단계를 지나 국경을 넘어 함께 지켜야 한다는 과제까지 안게 됐습니다. 예산군의 노력이 동북아 협력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김상기입니다. 청주 오창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의 포스코이NC와 오창 인텔리전스파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사업 참가화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사업 참여 의향서는 7곳의 컨소시엄이 제출했지만 최종 확약 절차에는 단 한 곳만 참여한 가운데 청주시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컨소시엄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오창 제4산업단지는 오찬급 신평리 1원 300만 제곱미터 규모에 조성되며 광역교통망과 함께 복합 신도시 기능을 갖춘 중부권 신산업 거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학생 중심의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꿈품은 공감교실 사업을 확대합니다. 이 사업은 교실을 소통과 휴식, 참여형 학습이 가능한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사업입니다. 도교육청은 내년에 사업비 38억 원을 들여 6곳의 중학교 등 전체 10개 학교에 공감교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충북에는 최근 3년 동안 34곳의 유치원이나 학교에 146억 원이 투입돼 학생 친화적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김유신 장군을 기리는 흥무대왕 김유신 기념사업회 창립총회가 어제 진천군 상계리 탄생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김무성 전 의원, 송기섭 진천군수 등이 참석했으며 김유신 장군을 기리는 제사의식과 함께 초상화 헌작 등의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흥무대왕 김유신 기념사업회는 오는 12월에 충북에서 흥무대왕배 자기주장 발표대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학원가 학생들을 위협해 휴대전화를 뺏은 뒤 내답한 10대 A군을 구속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A군 등 3명은 지난달 18일부터 약 보름 기간 동안 청주의 학원가 일대에서 학생 15명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뺏은 뒤 중고로 팔아 1,7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소년원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인 이들은 주로 자신보다 어린 중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학원 수업이 끝나는 시간대를 노려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공범인 나머지 10대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 1부는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30대 탈북민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5시쯤 충주시의 한 빌라에서 같은 탈북민 남자친구의 가슴과 옆구리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한심하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훔쳐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은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새벽 4시쯤 청주시 사직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돼 있는 승용차를 훔쳐 약 300m를 주행하다 다른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내부에 키가 있던 차량을 훔쳐 운전했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25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며 완연한 가을 날씨를 나타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내려간 23도에서 25도 사이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7도 사이로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AI 8시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